자, 팔품 전체 망원경 만들기에 대한 이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것은 우리 설명서 보고 다 만드셨죠? 이제 자 이렇게 만드셨어요? 다? 자, 만드셨죠? 자, 뺄 때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폐품, 즉 우리 페트병을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쓰고 남은 페트병을 이용해서 만들게 하고 싶었는데 중요한 것은 페트병마다 사이즈가 다릅니다. 달라서 또 구하기도 힘들죠? 내가 그럼 무슨 물 사서 마셔야 되나? 똑같은 모양의 물 찾기 힘든데?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페트병을 넣어드린 거니까 이거 가지고 무슨 폐품 재활용이야 생각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요거 만드셨으면 일단 천체망원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천체망원경 오늘의 강의 주제는 과연 천체망원경이 무엇이냐? 죄송합니다. 망원경. 자, 천체망원경은 흔히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자, 두 가지. 얘를 조금만 좀 치워줄게요. 자리가 좁으니까. 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 굴절 망원경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반사 망원경이 있습니다. 자, 일단 망원경이 뭐냐? 망 본다겠죠. 원거리 멀리 있는 걸요. 경 거울을 이용해서 멀리 본다. 이게 망원경인데요. 천체 하늘에 있는 물체를 본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물체를 거울을 이용해서 멀리 크게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천체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쌍안경, 필드스코프 이런 것도 있는데 좀 다른 얘기예요. 천체 망원경. 두 가지로 흔히 나뉘는데요. 굴절 망원경과 반사 망원경으로 나뉩니다. 굴절, 빛을 굴절시키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굴절시키는 것은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가 있어요. 굴절은 꺾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렌즈를 이용한 것이 굴절 망원경이고요. 반사 망원경은 빛을 반사시키는 거울을 이용하는 것이 반사 망원경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려고 하나 준비해놨는데 얘가 바로 굴절 망원경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드신 이 천체 망원경, 자, 볼록 렌즈를 썼죠. 얘도 역시 바로 굴절 망원경입니다. 반사 망원경은 이런 거울이 아니라 거울을 이용한다고 했죠. 거울을 이용해서 보기 때문에 특징이 있어요. 이런 반사 망원경은 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좋으냐? 아주 멀리 있는 거, 아주 멀리, 일명 딥스카이라고 합니다. 멀리 있는 성운, 은하, 좀 뿌연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라 뿌연 것들을 볼 때 얘는 좋아요. 구조망원경은 행성들을 볼 때 좋습니다. 주로 은하 땡땡땡땡땡 물론 다른 거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얘는 행성, 달도 있죠. 위성, 이런 것들, 즉 가까이 있는 것들을 자세히 볼 때 좋습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 외 특징을 보면은 굴절 망원경은 빛을 굴절시키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굴절 망원경, 자, 왜냐면 이런 망원경 강의가 쉽게 들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따로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굴절 망원경, 자, 이런 볼록 렌즈를 씁니다. 빛이 오면은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죠? 빛이 이렇게 꺾여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볼록 렌즈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빛이 다시 이렇게 나갑니다. 자, 얘가 바로 망원경의 기본 원리예요. 자, 한센이라는 안경집, 마음씨 좋은 안경집 사장님께서 아들이 노는 걸 보고 그게 보이네!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갈릴레오 아저씨께서, 할아버지께서 그걸 이용해서 하늘의 별을 관측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 이용해서 밤하늘을 최초로 관측한 사람이 갈릴레오 아저씨고요. 사실 만든 사람은 한센이라고 하는 안경집 사장님이세요. 만난 적 없습니다. 아주 옛날 일이라서. 자, 그런데 이 굴절 망원경은 단점이 있어요. 자, 빛은, 자, 우리 프리즘 기억나세요? 학교에서 배운 거? 빛이 오면은, 자, 이렇게 빛 색깔 파장대에 따라서 꺾이는 것도 다르다 그러죠?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 나타나는데,
꺾이는 게 다릅니다. 빨간색이 꺾이는 각도랑 파란색이 꺾이는 각도 다 다릅니다. 빛이 오죠? 오면은 이렇게 똑같이 일적으로 쫙 꺾이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색깔들이 이렇게 좀 퍼져서 나와요. 퍼져 나오겠죠? 지금 뭐냐? 내가 어떤 별을 딱 봤다 했을 때 별 주위에 무지개 색깔처럼 살짝 이런 게 막 보입니다. 이런 게 보여요. 이런 단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천체망원경은 이 안에 요 퍼져나가는 빛들 얘를 없애기 위해서 또 이런 고리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요 퍼진 이것을 바로 색수차라 그래요. 얘는 색수차 보정 링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얘가 요 보정 링에 의해서 얘가 쩌이라도 좀 선명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망원경인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체 망원경은 끝에 얘를 쓰진 않습니다. 얘를 쓰진 않고요. 끝에 볼록 렌즈를 써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쭉 이제 꺾인다고 했을 때,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쌍안경이나 이런 형태들은, 이렇게 초점이 있으면, 여기가 초점 있죠. 오목 렌즈는 요쯤에다가 해요. 그래서 빛이 왔을 때 이렇게 보이게. 지금 뭐냐면, 자, 얘가 1번, 2번이라 그럴게요. 1번 빛이 오면은 1번 빛은 그대로 위로 갑니다. 2번 빛은 가면 그대로 아래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자, 얘를 만약에 봤다 했을 때 얘가 똑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위아래가 안 바뀝니다. 대신 거리 짧죠? 자, 배율이라는 것은 이 초점 거리를 따지는데요. 요 거리만큼 얘 지름을 나누는 게 배율입니다. 이거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과학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얘는 배율이 좀 작아요. 확대되는 게 좀 작다는 얘기입니다. 좀 크게 안 보이겠죠? 이런 천체망원경들은 요거 때문에 얘를 안 씁니다. 자, 요 구조각을 좀 키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안 쓰고 뒤편에다가 요 조그만한 볼록 렌즈를,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조그만한 볼록 렌즈를 뒤에다가 또 갖다 놔요. 자, 근데 1번에 갔다가 1번 오면은 이게 1번이죠. 자, 1번이 이렇게 옵니다. 2번은 어떻게 갈까요? 2번은 아래쪽에서 출발했는데 쭉 갔더니 얘가 2번 2로 갑니다. 얘가 이렇게 갔는데 실제 보이는 것은 이렇게 거꾸로 보인다는 얘기죠. 자, 이게 바로 정립상이 아니라 역립, 거꾸로 보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케플러식, 자, 이걸 한 것은 케플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케플러식 굴절망의 특징은 거꾸로 보인다는 특징을 있어요. 대신 배율이 크게 보이는 게 큽니다. 배율이 높아요. 아주 크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늘의 별을 볼 때 이런 방식을 써요. 왜냐하면 별이라는 것은 똑바로 보나 뒤집어 보나 이렇게 보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상하 좌우가 바뀌는 것 뿐이죠. 위, 아래, 좌우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굴절망원경이에요. 그리고 배율은 말씀드렸죠. 자, 각 대물 렌즈, 자, 이게 대물 렌즈입니다. 대물, 물체에 향하는 큰 대물 렌즈의 초점 길이가 있어요. 각 렌즈마다 초점 길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구면비나 이런 걸 가지고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요 거리, 좀 힘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는 한번 이거를 재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날씨 좋은 날 요 렌즈만 가지고 나가서 햇빛에 대고 땅에 대고 이렇게 비춰보세요. 우리 그 돋보기로 나뭇잎 태우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초점이 딱 맞춰지셨을 때 그 거리가 바로 그 렌즈의 초점 거리예요. 자, 이게 구해졌죠. 이 초점 거리를 저반 렌즈, 자, 저반 렌즈는 이렇게 지름이 있겠죠. 요 지름, 요 거리를 요 지름으로 나누기 하면은 그게 배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일반형인데 고급형을 구매하신 분들은 여기 저반 렌즈가 큰 게 있고 또 작은 게 있을 거예요. 작은 거를 끼우면 어떻게 될까요? 지름이 작아지니까, 예, 그렇죠. 배율은 더 높아집니다. 요 작은 것은 구매하신 분들, 요거는 달의 크레이터 있죠? 네, 땅에 파여있는 크레이터 관측하실 때 작은 거를 끼우고 보시면 크레이터를 관측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얘도 되지만 얘는 더 잘 보이겠죠? 크게 보이니까. 근데 크게 보인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대신 상은 좀 어둡게 보일 거예요. 자, 이게
굴절망원경, 그리고 이런 볼록과 볼록을 쓰는 이런 것을 케플러식 굴절망원경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직 키트는 못 만들었지만 반사망원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 반사망원경 아까 얘기했죠. 빛의 반사를 일으킨다. 굴절이 아닙니다. 반사를 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울이 있다 가정을 할게요. 자, 거울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울이 있으면 빛이 똑바로 직각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대로 올라가게 반사되겠죠. 자, 45도로 빛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역시 45도로 나갑니다. 반사되겠죠. 즉 빛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일정합니다. 똑같아요. 자, 이 원리를 이용한 게 굴절망원경이에요. 굴절망원경은 자, 이런 거울이 자, 두꺼운 거울이 있어요. 얘를 아래쪽으로 동그랗게 팝니다. 파는 것은 기계로도 파는데 손으로 파시는 분도 계세요. 연마제를 가지고 열심히 돌려서 깎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요. 그리고 얘를 통 안에 놓습니다. 쫙 통 안에 넣어놔요. 긴 통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자, 아이고, 좀 아래쪽에 그려야겠네요. 너무 위쪽에다 그랬으니까 다시 자, 여기다 그릴게요. 자, 거울이 있고 뚝뚝 파여있는 거기 그쪽이 있죠. 긴 통 안에 놓거나 혹은 프레임을 짜서 놓습니다. 그 별빛이 쭉 들어오겠죠? 자, 들어오면은 별빛이 와서 이렇게 반사되겠죠. 얘도 와서 쭉 반사가 됩니다. 자, 만나는 곳 있죠? 만나는 곳에다가 또 거울을 댑니다. 거울을 45도로 딱 대놔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딱 걸치겠죠. 그러면 천체망원경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온 빛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다시 꺾이겠죠. 꺾이면 요곳에 렌즈를 또 대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똑바로. 그럼 우리가 눈으로 여기를 보는 겁니다. 와, 별 보인다! 지금 뭐냐? 얘는 밑에가 있고요.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위에서. 자, 얘가 바로 반사망원경인데 반사망원경의 특징. 그렇죠? 색수차가 적습니다. 얘는 색수차가 큰데 얘는 적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대신 이제 문제가 있죠. 여기 안에서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죠? 공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공기가 자, 우리 빛 제가 이 전에 했던 영상들 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입자라 그랬죠. 공기가 입자를 툭툭툭툭 칩니다. 얘는 렌즈가 다 막혀 있어요. 근데 공기가 통하진 않아요. 즉 공기의 흐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막혀 있으니까 바람처럼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입자를 툭툭 쳐요. 그럼 흔들리겠죠, 입자가. 상이 조금씩 일렁일렁 거리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그냥 봤을 때 모르겠지만 천체망원경은 워낙 큰 고배율로 어떤 천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런 볼 때 또 위에 있다 보니까 좀 보기도 힘들겠죠.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 제가 가장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점은 바로 이런 것들을 제가 꼭 찝어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는 딥스카이, 가까이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것. 그래서 성운이나 성단, 은하 이런 것들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데 대신 얘는 가격이 쌉니다. 장점이 저렴합니다. 저렴한 가격대. 그렇죠? 쌉니다. 덩치는 큰데. 거울이니까요. 거울은 기계로 뚝뚝 찍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렌즈는 미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울을 이만하게 깎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거울을 조각조각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하나 모으면 되니까. 근데 렌즈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렌즈는 일일이 미세하게 깎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비쌉니다. 얘는 싸고. 그리고 얘는 큰데 싸요. 하지만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반사되고 하다 툭툭툭 치겠죠. 그러다 보니까 툭툭툭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열이 납니다. 화가 나겠죠. 열이 나요. 그래서 여기 밑에 열을 빼주는 쿨러를 계속 장착을 해서 바람 빼주면서 식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틀어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좀 복잡합니다. 이러한 반사망원경은
보통 우리가 쓸 때 그 대형 망원경으로 많이 활용을 해요. 그냥 조그만 걸 쓴 게 아니라. 그래서 굴절 망원경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저가 같은 건 좀 작죠. 그런 작은 천체 망원경 위주로 많이 만들긴 하지만 큰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 대신 가격이 매우 비싸게 되겠죠. 자, 어디 천문대 이제 가셔가지고, 굴절 망원경인데 되게 크다. 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참 저거는 관리도 힘들겠지만 비싸겠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천체 망원경 이제 배웠으니까, 그럼 이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저희가 휴대하기 좀 편한 미니 천체 망원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천문대급 천체 망원경은 좀 복잡하고 좀 큰데, 그거는 제가 지금 창고에 갖다 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든 것은 좀 단순하게 만든 거니까 얘랑 좀 비슷해가지고 제가 요 작은 걸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려고. 자, 보시면은 위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아래쪽 얘가 있고 얘가 있죠. 천체 망원경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윗부분, 중간, 아래. 자, 우리가 만든 얘는 윗부분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자, 윗부분.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제일 위에 제가 들고 있는 요 부분은 렌즈가 들어있죠. 우리 경자 기억나시죠? 그래서 렌즈가 들어있는 바로 통이다. 그래서 이것을 경통부라고 불러요. 경통부. 자,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만드신 거 좀 보세요. 자, 경통부다. 자, 그리고 잡아보세요. 잡으면 얘도 잡고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자, 이 부분, 우리 손에 해당하는 부분. 자, 이렇게 잡으셨으면 이렇게 감싸고 손이 있어요. 얘도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 손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은 가대라 그럽니다. 가대. 바로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우리 손을 잡고 돌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겠죠? 자, 이 방향을 잡아주는 가대부라고 합니다. 자, 가대부. 그리고 얘는 뭘까요? 예. 네, 이겁니다. 보실 때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더 들고 보겠죠? 다리. 그래서 이것을 다리부라 불러요. 천체망원경은 경통부, 가대부, 다리부 이렇게 나뉘는데 핵심은 이 부분이죠. 경통부. 다리부, 뭐 가대부 있는데 일단 여기서 올라갈까요? 다리부. 얘는 다리가 삼각대입니다. 그렇죠? 그 트라이포드 세 개짜리가 있는데 천체망원경 가면은 이런 천문대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냐면 그 쇠파이프 같이 그냥 통이 있습니다. 통이 있고 여기에 뭐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뭐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뭐 또 추 같은 게 달려 있고 여기에 망원경이 이렇게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렇게 보라 그런다. 얘가 여기도 다리부입니다. 다리부. 자, 이런 통, 이 피어를 박아놓고 하는데 이 박아놓는 이유는 워낙 무겁기 때문에 다리가 지탱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큰 대형 망원경들은. 그래서 피어를 박아놓고 이 피어 위에서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바로 대형 망원경들은 다리가 아닌 이 피어를 씁니다. 자, 얘도 바로 다리부예요. 그리고 가대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우리 손에 해당하는 가대부입니다. 이것도 역시 좀 다 지우고요. 천체 망원경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그려드려야 되는데 가대부는 천체 망원경의 가격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 다리부는 천체 망원경 가격을 따지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얘는 별로 이렇게 대단하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작동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 천체 망원경을 이렇게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 띵띵띵띵 올라오고요. 띵띵띵띵띵띵 이렇게 있죠. 띵띵띵띵띵띵띵. 자, 여기까지 있고요. 자, 여기 하고 밑에 깜짝이야. 눌렀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칙 하고 자, 이렇게 제가 그렸다 할게요. 자, 이렇게 쓰면 이 부분 가대부인데요. 자, 얘가 바로 이 부분은 우리가 가대라 그래요. 가대. 그리고 얘는 뭐냐면 천체망원경이 넘어지거나 아니면 얘가 없다. 천체망원경이 무겁기 때문에 얘가 돌리다 보면은 너무 많은 하중이 가서 얘가 무너지거나 가대가 망가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 중심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무게추예요. 무게추. 그래서 추가 달려 있습니다. 밤에 관측을 하다 보면 관측시켜 주시는 강사분들이 항상 얘기를 많이 해요. 다니실 때 이 무게추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세요라고 합니다. 워낙 어둡기 때문에 그렇죠. 얘추 자체가 워낙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면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프니까 조심하셔야 되죠. 이 가대부는 천체망원경. 자, 얘가 움직이게 해주는데요. 보통 천문대에 있는 천체망원경 가대들은 여기에 GPS 기능이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별을 딱 치면 얘가 알아서 찡찡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죠. 자, 제가 손목 돌리는 것처럼 돌아갑니다. 자동으로. 자, 그리고 요즘 IoT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다 제어를 해요. 모든 걸. 자, 그만큼 여기에 가대는 하나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와 로봇팔이 같이 접목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수많은 기어와 또 무선 모듈 칩과 또 컴퓨터 같은 메인 보드들이 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이죠. 요 가대부가 있는데 요 가대부 위쪽에 있는 얘가 바로 경통부입니다. 자, 경통부는 자, 위쪽에 하나가 있고 밑에 하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요 부분이 있고요. 얘도 있고 또 뒤에도 있죠. 자, 일단 얘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오늘 만든 키트에는 이렇게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얘는 뭐냐면 내가 하늘의 별을 보면 하늘의 별은 수많은 별들이 있죠. 자, 그 별 중에 자, 내가 오늘 봤더니 이만한 하늘이 눈으로 보입니다. 천체망원경으로 보면은 요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이 안에 보이는 게 요만큼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별을 보고 싶은데 자, 구조망원경은 또 좌우 위아래 바뀐다 그랬죠. 일로 가면 안 되겠죠. 반대로 가야겠죠. 위로 가면 또 아래로 내가 막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멀리 있으니까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 경통이 향하는 곳이 어딘지, 즉 우리가 총을 쏠 때 조준경으로 조준한다 그러죠. 그 조준하는 게 바로 얘입니다. 얘는 조준한 내가 별을 보고 싶은 곳을 찾아 쓰는 건데 여기 안에 보시면 이 안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그 십자가를 이용해서 내가 보고 싶은 별이 이 십자가에 딱 맞춰지도록 놓고 그 다음 이곳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바로 내가 찾는 별을 찾는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파인더라고 해요. 파인더. 자, 파인더. 자, 파인더라는 게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든 거 이제 볼까요? 자, 제가 실제 망원경을 보여드릴게요. 자, 요 까만 부분 있죠? 플라스틱. 자, 요 부분입니다. 요 앞부분. 자, 까만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 이것은 자, 경통이죠. 경통 자, 막이죠. 그래서 경통 후드라고 그래요. 경통 후드. 밤에 별을 보거나 이럴 때 보면은 이슬이 내리거나 먼지가 내리거나 막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특히 밤 같은 경우는 이슬 때문에 렌즈에 습기나 물방울이 막 묻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통에 후드를 이렇게 달아주는 겁니다. 자, 요 까맣게 얘기해서 렌즈가 왜 안에 들어가 있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이게 그런 기능을 해주는 거구나. 그래서 경통 후드가 있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 안에 보시면 렌즈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경통이 쭉 있죠. 자, 그리고 얘 볼까요? 얘 빼보면은 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렇죠? 과학적이죠, 만든 것도. 얘도 빼면은 쭉 나옵니다. 페트병이죠. 자, 역시 수동이에요. 얘도 수동으로 돌려야 됩니다. 얘도 나오죠. 자, 쭉 나와서 뒤에 보면 여기에 자, 우리가 보는 부분이죠. 얘도 여기가 우리가 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얘가 바로 보는 부분인데, 천체망원경. 자, 요 앞에는 대물 렌즈죠. 뒤에는 눈으로 본다. 그래서 접안 렌즈예요. 접안 렌즈. 자, 얘가 천체망원경 실제 접안 렌즈입니다. 자, 얘도 접안 렌즈고요. 자,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래서 요 빼는 것은 뭐냐면, 요 빼는 것은 내가 배율을 정해놓고 딱 했을 때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초점 조절 나사로 제가 돌리는 거예요. 자, 돌립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얘 초점 조절 나사는 손입니다. 왼손 잡았으면 오른손으로 해야 되는데 방법이 있어요. 그냥 밀어 놓고 보다가 빼다 보면은 나중에 내 눈을 탁 칠 때도 있고요. 어떤 때 보면은 얘가 쑥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겠죠. 그러면 좀 난감하겠죠. 그래서 하시는 것은 방법은 얘도 똑같아요. 보통 저희도 얘도
맨 끝에 밀어놓고 안으로 넣으면서 초점을 맞춰라 라고 저도 강의를 합니다. 학생들한테. 얘 똑같이 얘도 자, 그걸 좀 어느 정도 뺀 뒤에 내가 보시겠죠. 본 다음에 천천히 아래로 밀어 넣으시면서 별이 혹은 달이 혹은 대상이 자, 희미하게 보이다가 점점 밀어 넣으면은 어느 순간 얘가 점점 작아지다가 찐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때까지 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진하게 보여야지 초점이 맞는 거고요. 별은 처음에 딱 당겨보시면 별이 이만하게 보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점점 넣으면 별이 점점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별이 점으로 보입니다. 자, 점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점으로 보이는 게 정확하게 초점 맞는 거예요. 왜냐, 별은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천체망원경으로 봐도 점으로 보입니다. 근데 왜 이걸 예를 써? 그러겠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천체망원경은 보통 많은 물어보시는 게 몇 배냐 물어보시는데 전문가들은 직광력이 얼마냐, 분해 능이 얼마냐 뭐 이런 식의 물어봐요. 직광력, 빛을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희미한 빛도 모으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곳에서 천체망원경으로 별을 크게 보일 수 있다, 보여주겠다. 그것은 태양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태양은 가까이 있는 별이니까 크게 볼 수 있지만 태양 외에 별을 크게 보여주겠다. 절대 가지 마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천문대가 있으면 가까운 곳에 신고하시면 포상을 못 받겠네요. 그냥 가까운 곳에 신고하시고 가지 마시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는 비전문가가 그냥 취미로 그냥 가지고 있는 천체망원경으로 그런 고객 행위를 하는 거니까 그때 가지 마시고요. 절대 크게 볼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천체망원경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혹시 이거 보시는 분 중에 우리 자녀분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아이들한테 유치원생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요거 말씀드리면 좋아요. 자, 제가 하나 그릴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아니, 모르겠죠? 동그라미 2개 그려놨으니까. 자, 이건 뭘까요? 아, 이제 알겠죠? 맞습니다. 눈입니다. 눈. 우리 사람 눈이 있죠? 자, 눈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동공이 어두운 곳에 가면은 커지고요. 밝은 곳에 가면 얘가 작아집니다. 그죠? 근데 이 동공도 또 한번 또 조사를 해봤어요. 동양인과 서양인, 과연 얼마 정도 평균 크기가 있을까 해봤더니, 우리 동양인들은 요 동공이 제일 커질 때가 지름이 6mm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요. 뭐 큰 분도 계시고 작은 분도 계시겠죠. 이 동공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겠죠. 자, 동공도 역시 천체망원경 렌즈랑 같은 겁니다. 얘도 역시 빛이 들어와서 꺾여서 우리 망막에 딱 닿는 거예요. 그 초점이 안 맞거나 이러면 시력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그런 뭐 나는 근신이 원신이 난신이 다 이 동공 렌즈 때문에 그래요. 혹은 어떤 분들 대신 뭐 백내장 이런 것도 다른 얘기겠죠. 망막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최대 6mm 렌즈를 끼고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얘는 렌즈가 더 크겠죠. 그렇죠. 얘는 큽니다.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얘는. 자, 30mm다. 칠게요. 자, 6mm인 렌즈를 끼는 것과 30mm인 렌즈를 끼는 것. 과연 어떤 게 더 많은 빛을 모으고 더 잘 보일까요? 맞습니다. 얘가 더 잘 모으겠죠, 빛을. 그리고 60mm 렌즈 더 많이 되겠죠. 자, 얘가 60mm입니다. 그래서 이거 끼우고 보면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희미한 빛들도 많이 모아서 보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렌즈가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보통 5등성까지 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커지면 커질수록 더 희미한 별들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6등성, 7등성 희미한 별들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등성 뭔지 모르시면은 또 역시 찾아보세요. 절대 등급과 상대 등급이 뭔지.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만드신 천체망원경 이제 보시고 날씨가 좋은 날 혹은 달이 뜬 날
이렇게 보시고요. 혹은 아니면 지금 낮에 이렇게 보시면서 어디 어떻게 보인다 보시면서 정말 얘가 거꾸로 보이네, 차 거꾸로 가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주의할 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끝에 보시면 저희가 꼭 써놨어요. 주의. 자, 각자 가지고 계신 거 보세요. 절대로 태양을 향해 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 할 때는 저희가 어린이들 구매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요 문제 때문이에요. 요것은 지도교사나 보호자 지도하에 사용하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을 이용해서 태양을 봤을 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자, 태양이라는 것, 우리 그 돋보기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나뭇잎 태우는 거 해보셨죠? 자, 요 렌즈 하나만으로 했을 때 삽니다. 근데 우리 눈은 주로 어두운 색깔이죠. 어두운 색깔은 빛을 많이 흡수를 합니다. 자, 내가 얘를 가지고 태양을 봤다 했을 때, 그때는 태양빛이 모아져서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엄청난 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꼭 이 문구를 저희가 꼭 넣어놔요. 천체망원경들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 문구들이. 절대로 태양을 보지 마시라고. 그래서 저희는 교육을 할 때 낮에 하늘을 향해 보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우리 지도하신 선생님들은 꼭 그 점 해주시고요.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이거 본다 그러면 우리 학생분들은 절대로 낮에 얘를 가지고 하늘을 보지 마세요. 그럼 큰일 납니다. 꼭 앞으로만 보시지 위로 올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위로 올리실 때는 밤에, 깜깜한 밤에만 위로 올리시는 겁니다. 낮에는 무조건 땅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천체망원경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집에 쌍안경이나 혹은 조그만한 뭐 단망경 이런 게 있다. 그래 역시 절대로 태양을 보시면 안 되고요. 태양을 보실 때는 이런, 자, 제가 들고 있죠. 이런 특수 장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에 끼우고 보시는 건데, 자, 얘가 바로 천체망원경에 쓰이는 선필터라고 하는 필터예요. 얘를 끼워야지만 태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 역시 일반인들은 저희가 사용 못하게 주의사항을 드립니다. 얘는 태양 관측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옆에 있을 때만 관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시다가 저기 천체망원경으로 태양 관측한다 가세요. 그럴 때는 다 저희 천문학 전공한 분들이 관측시켜 드리는 거니까 그때만 태양 관측을 하시는 거고 그 외에는 절대로 하늘을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밤에만 봐야겠죠. 자, 이렇게 오늘 천체망원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어떤 걸 하게 될까요? 그것도 저도 이제 또 기대가 되는데 요거 이제 보시고 난 분들은 천체망원경은 이렇게 하고 이런 주의사항이 있구나. 주의에 또 알려줘야겠다. 친구한테 또 전달해 주시고요. 안전한 관측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 또 뚜기쌤의 랜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